자,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 BM이 되겠습니다. BM. 자, 4602님께서 올려주신 네. 종목이 되겠고요. 30만 5천 원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앞자리가 2죠. 예, 그 30%의 비중을 갖고 계셔서 한 25%에 가까운 손실이 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분이 이 종목을 9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 내려갈 때 물타기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수익은 또 잘 났습니다. 35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매수 이후에. 그렇죠. 근데 또 다시 내려오죠. 특히나 올해 들어서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뭐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올라갔다가 근데 또 내려왔어요. 그렇죠.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도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요즘 자꾸 내려오니까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6월이나 9월까지 조금 더 길게 보유할 생각이고요. 목표가 40만 원 보고 계시거든요. 6월까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장기로 가져가실 분은 아니신 거군요. 자,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보유입니다. 가져갈 거고요. 예, 최병원 전문가는요? 저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다 같이 보유십니다. 자, 그럼 보유긴 보유인데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느냐, 목표가 4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또 오전에 전략 포인트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 오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후까지 들어간 물량을 지켜주고 오히려 더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좋은 그림이 오후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또 공개 방송하면서 2차 전지 이야기만 거의 한 30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뭐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2차 전지는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예전에는 쉬운 종목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좋은 거니까 들어가면 다 수익이야. 사면 올라. 네, 그러고 다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달라졌기 때문에 어려운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에코프로 BM이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딱 25만 원 매물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오후까지 물량을 지켜주면서 수급이 이 정도 그래도 한 500만 주는 넘게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그러면서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매물대를 뚫어주려는 시도를 해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결론적으로 윗꼬리 그리면서 물량을 다 빼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어간 게 그냥 그대로 오늘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나온 이슈가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 액면 분할도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는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이제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큰 액면 분할이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리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 당연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차전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전기차 업황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혁신가들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그 제품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은 그 사이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중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쉽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심하고 고심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집안에 전기차 한 대만 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겨울에 전기차 이제 또 다 방전나는 사태가 맞아요.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 전기차에 대한 불안함도 많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내연 기관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과도기를 잘 넘어가야 돼요.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더 안정을 좀 갖춰야 되고 성능도 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요가 올라오면서 전기차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상승이 나온 이유가 업황이 확 좋아져서 라기보다는 무언가 그 외에 다른 이슈인 거잖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전 상장, 그다음에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적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안 좋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개별적으로 있었던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물량을 뱉어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고 어려운 종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구간별로 이 대응 구간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하나하나 굉장히 잘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35만 원까지의 매물 구간만 제가 보더라도 약 한 4차례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려면 오늘 6,700억이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예전 거래대금 터졌었던 구간은 최소 3, 4조 정도는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적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물량이 더 들어와 줘야 되고 오늘처럼 윗꼬리를 그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대도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준다고 해서 그냥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55만 원 가겠지. 이게 아니라 매물대가 또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여기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4차 목표가, 5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차례되어 대응을 해야 되는 어려운 종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약간의 수급을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와버렸잖아요. 내일 만약에 지금 시간으로 한 3, 4% 정도 올라갔는데 만약 내일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밀어 넣어주지 않고 내일도 이 매물 구간 맞고 떨어진다? 추가적으로 더 밀어 넣는 움직임,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설날 이후에는 2차 전지보다는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이 또 빠르게 순환이 나오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차 전지는 이제 지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수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가도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호재가 부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 주어야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소멸이 되어 있고 약 한 3, 4월 정도는 되어야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부분이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추가 매수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대부분 상담해보면 거의 40, 50% 정도는 다 비중 갖고 계시고 90%인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추가 매수를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들어가서 빠르게 빠져나와야지 기회비용 손실 없이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타이밍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수급을 동반하고 전기차 업황이 회복될 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드렸었지만 올라가는 타이밍 되면 저도 그때에는 다시 한번 이때 올라갈 타이밍 됐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아직까지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확실하게 수급 들어가는 모습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깨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윗꼬리를 그려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20만 원 구간 지켜주는지 보시고 1차 목표가는 1차 매물 구간이 25만 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뭔가 원하셨던 가격대까지는 쉽지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최병호 전문가께서도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관점이십니까? 저는 먼저 목표가는 29만 원 드리고요. 네. 손절가 21만 원 먼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인 즉 국민주는 네. 3년 정도까지 간 적이 잘 없어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그래서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 중에 이익이 적자로 돌아선다든지 실적이 안 좋으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작년도 7월 26일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해 양극세가 지금 4분기 다 적자가 났잖아요. 네. 적자가 났는데 그러면 많이 작년에 워낙 강풍이 올라갔으니까 금방 내려오니까 금방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시세라는 것은 이제부터 올라가는 것은 첨척 위에 계속 겹겹이 위로 개인 투자자 팔물량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 대다수 양극 20조 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22조 4천, 법수 부처엠도 20조. 그럼 20조 있는 주식을 올리려면 큰 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큰 손이 수급적으로 들어와야 가는데 큰 손이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사도 추세적으로 먹고 잠깐 올라가 또 내려가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든지 하야 되면 지금 공매도 물량이 에코프로 BM이 작년 11월 초에 500만 주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490만 주예요. 전혀 거두지 않아요. 이익 실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분기가 이제 이번에 1분기가
양극재 업황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가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얼마 전 이게 에코프로 보면 고점이 58만 4천원이 시가총액이 57조까지 갔습니다. 자 57조를 가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5조 정도가 나와야만 이 밸류에이션을 적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극재는 배합 기술이에요. 화학 기술입니다. 화학 산업은 성장을 할 때는 경기가 좀 성장할 때는 막 바닥에서 2배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에 화학 산업이 성장 쭉 할 때도 보면 많이 가야 영업이익 20배 정도 갔을 때 20대 가면 또 내려오고 그러면 지금은 뭐 영업이익이 뭐 8배도 안 될 적자 나고 하니까 실제로 평균적인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배수로 기다리면 한 12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하이를 하거든요. 성장을 못 하니까. 지금 근데 양극재는 성장하니까 그보다 더 주더라도 17배 정도 주면 20배 정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적정 주가가 이 대다수 올해 예측치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향하는데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하반기부터 양극재도 악재만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악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1분기에 또 적자가 나올 텐데요. 올해도 리튬 가격이 1월 달 이미 14% 또 빠졌고요. 그럼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려면 이제 중국에 있는 리튬 망한 회사들 거의 다 망하고 있는 망해서 그 다음에 중국의 성장을 더 해야 되는데 중국은 이미 전기차가 25%까지 진입했기 때문에 성장 얼마 못하면 좀씩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전기차가 60% 가는 게 아니라 20%대 침투하면 25% 침투하면 그 다음 성장을 못해요. 자동차 성장과 같습니다. 5%, 10%. 그러면 이제 시장은 2배 정도, 3배밖에 성장을 못 하거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하면. 그러면 과거의 주가를 다 돌파한다면 이게 이익이 과거에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영업이익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는 26년도 실현돼야 된다. 그러면 26년도 주가를 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에 1,500억대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4천억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예상이 맞다면 그런데 이게 업황이 안 좋으면 예상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천억에 예상하면 지금 3번 24 거의 30배거든요. 영업이익에.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간 적이 없어요. 이 회사는 이제 좋을 22년도 영업이익 7%대인데 향후에 나중에 가더라도 하락이기 때문에 7% 이상 마진이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 정책을 계속해서 27년도 이후부터 만약에 20%대 점유율이 침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차밖에 성장 못하면 많은 시설 증설한 게 또 적자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40만 원도 깨지면서 할 때 제가 23만 원 간다 그랬는데 갔다가 다시 20만 원, 18만 원 찍고 갈 거라 그랬는데 18만 원 찍었습니다. 그럼 18만 찍어서 36만 원 갔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죠. 이때 그 밑에 36만 가지 있을 때 에코프로 비엔드 내가 30만 원 계속 팔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치적으로 워낙 지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제 적자 나니까 지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박스 10개 왔기 때문에 추세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줄어서 기술적으로 이것은 12만 원까지 빠져야 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예상이 안 될 거야 하면 12만 원 어떻게 빠져? 이제부터 실적 악재 다 나오는데 악재가 나왔다고 악재가 끝나도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반드시 성장되는 게 다시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미국도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되게 되면 IRA 없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저는 12만 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 거래가 실렸는데 이 거래가 폭발한 상태에서 이거 추세가 실패했습니다. 반전에. 추세가 이 반전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 저점을 깬다는 얘기죠. 그 18만 7,600원은 올해 1분기 중에 깨질 걸 보여요. 그러면 오늘 급등을 했는데 뭐 이제 나올 호재 다 나왔습니다. 뭐 액면분 에코프로 이것도 코스피 이전. LNF도 코스피 이전은 더 빠졌거든요. 그게 이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은 잠깐 매매하고 나오는데 반등하더라도 여기 박스권 상단이 29만 원입니다. 그래서 29만 대 30만 원 여기를 1분기 때는 상반기 돌파를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전하면 29만 가면 팔고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12만까지 얘기했으니까 21만 원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그 근처에 사시면 지금 만약에 40만 원 사가지고 기다린다면 장기적 기다리면 회복은 합니다.
네. 자, 오늘 사전 접수 종목은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시작하신 김영일 전문가는 보유 의견, 목표가 25만 원에 손절가 21만 원이고요. 최병훈 전문가께서도 보유긴 한데 이제 목표가 조금 더 높습니다. 29만 원, 손절가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21만 원이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